오늘은 ISS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먼저 포인트 1 조선주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려 있는데 일단은 환율이 1,460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쵸. 결국에 1,500원을 바라보면서 가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고환율 수혜주로 불리우는 조선주들 흐름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수출주가 답일지요? 일단 우리가 고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혹은 네. 그 전부터 이제 이 조선주라든지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조정은 곧 매수의 기회. 그 이유는 뭐냐면 고환율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보다도 결국 이제 실적을 통해서 혹은 성과를 통해서 혹은 수주 잔고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숫자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담아내지 않으셨다가 이제 네. 와서 이 조선주 지금이라도 담아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이젠 아니에요?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이 주가라고 하는 것,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이 속도를 좀 맞춰가면서 올라야지만 굉장히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타 업종, 타 섹터 시장을 이끌 만한 어떤 주도 업종이 없다 보니 이쪽으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과하게 올라가는 좀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유연한 가격대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없으셨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 네. 그러면 이 좋다고 하는 조선주에도 물릴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타이밍을 한번 놓치셨다면 전반적으로 지금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그 흐름이 나올 때 한번 담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사도 되나요? 그런 질문 없이 이 조정은요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뷰가 굉장히 긍정적이십니다만 네. 일단은 지금 기대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그렇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 들고 있다면 지금 좀 챙기는 것도 괜찮을까요? 수익 실현에요? 저는 오늘 일부라도 좀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오히려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죠. 지금 미장 뭐 결과는 쪽으로 올랐지만 이 주초에 굉장히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는 그렇게까지 강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잠시 추가적으로 더 쉬어간다라고 보면 어제 가장 강했었던 조선주들의 일단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100% 중에 100% 모두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매도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셨다가 네. 추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오늘 매도하셨던 그 비중만큼 다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조선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거 일단 수주 잔고도 수주 잔고지만 이 수주 종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뭐 100척이니 200척이니 이러한 배 대수보다는 어떤 배를 수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시차가 굉장히 크게 갈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H단구 조선해양이 가장 단연 지금 돋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 후발주자에서 보면 결국 엔진 관련주들이 지금 좋죠. 하나엔진이라든지 뭐 HD 현대마린솔루션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한번 두루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엔진주들이 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엔진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브랜드로 이 배를 팔았다면 지금은 중국이 그렇죠. 중국이 이제 자사 혹은 자국 내 이제 브랜드로 배를 팔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다수의 부품과 엔진은 우리나라 것들이 이제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유럽에서 중국에 뭐 100척이니 200척이니 수주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주 잔고 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슈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조선주 안에 엔진 쪽이니까 그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주량으로만 봤을 때 중국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수주하느냐가 좀 중요하다 짚어주셨고 그럼 조선 기자재까지 확장했을 때도 같은 시각이신지 궁금하고 역시나 기자재 지금 공략 가능 종목 앞서 HD 현대마린솔루션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괜찮은지도 궁금하고
역시나 지금은 좀 챙길 때라고 보세요. 기자재요. 일단 기자재는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먼저 올라간 쪽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덜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네. 저는 그 기준으로 보면 오늘 KSP라고 하는 기업을 탑픽으로 좀 가지고 나왔어요. 탑픽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 기자재 안에 사실 2분기, 3분기만 하더라도 세진중공업과 같은 새로운 얼굴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12월 달 들어오면서 결국 과거의 조선 기자재 주도 업종, 그러니까 피팅 밸브류, 성강밴드라든지 태강, 한국카본, 동성 하이텍 이러한 기업들이 여전히 내가 대장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을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피팅 밸브류 쪽에서는 KSP라고 하는 기업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KSP는 HD, 밸류체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엔진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이제 피팅 밸브를 지금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시총이 조금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따라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현재 구간에서 3,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신고가 노려볼만 신고가도요? 하죠. 그래서 이제 4,800원 넘어가는 건가요? 4,800원은 저는 훨씬 넘어서요. 6,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셔도 괜찮다. 지금 성강밴드, 태강 그들이 보여준 실적 대비 어떤 네. 주가 흐름을 보면 KSP 또한 그만큼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뭐 네. KSP도 그렇고 앞서서 피팅 밸브 계속 강조 주셨는데 사실 대왕고래라는 그렇죠. 때가 묻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성과가 나면 이 같은 종목들이 날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쪽이기도 하잖아요. 괜찮나요? 대왕고래는 잘 되면 플러스 알파인 것이 대왕고래 때문에 이들이 흥망성쇠한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이들이 이제 여기서 더 크게 성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산업이 받쳐줘야 되죠.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조선. 네. 이제 두 번째 플랜트 사업부. 근데 이제 플랜트 사업부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이쪽에서 투심이 생기기 때문에 예. 저는 대왕고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대왕고래 테마가 조금은 흐지부지 된다 그래서 이들이 조정이 나오면 그게 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왕고래 테마는 일단 플러스 알파 격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주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답변 받아봤고요. 포인트 2 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진짜 답이 없는 건가요? 노답 2차 전지. 지금 내년에도 이럴까 궁금한데 테슬라 잘 간다고 해서 지금 2차 전지 잘 가는 거 아니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가 봐야 될지. 그럼 2차 전지는 뭘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세워봐야 될까요? 참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뭐 2차 전지 혹은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네.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로봇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고 주가는 고공행진하죠.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가 과거보다 훨씬 더 형편없어졌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예.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그 속도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광물에 대한 가격 하향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알버마리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를 보면 계속 우하향 곡선입니다. 우리나라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려면 알버마리라고 하는 기업부터 올라가야 하는데 그조차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는 NCM 계열 그러니까 삼원계 계열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가격 때문 그리고 이제 소비 여력 때문에 LFP 배터리를 조금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NCM이 LFP 배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NCM을 할 수 있다면 LFP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맞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LFP에 지금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2년 전에 3년 전에 2024년 되면 이럴 거예요. 2025년 되면 이럴 거예요. 2026년 되면 이럴 거예요. 하고 생각했던 그런 목표치에 워낙 달성하지 못하는 미달치를 지금 보여주다 보니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이 흐름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가격적으로 본다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담아내듯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버티고 있듯이 2차 전지도 일단 매수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매수 관점은 맞으나 뭐 공격적인 접근은 아니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다, 쉽지는 않다라고도 말씀 주신 네. 거고요. 그럼 에코프로 그룹주에 국한해서 보겠습니다. 신용도 부정적이 나오면서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가가 자 보이시죠? 4%, 뭐 3% 일제히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원체 뭐 힘든 자리여서 그렇게 타격이 없을 것도 같고 일단은 들고 있다면 지금은 좀 팔 때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버틸까요? 매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려도 의미가 없죠. 매도하실 수 있는 분도 없을 뿐더러 네. 50%, 60%, 70% 지금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의 매도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좀 고민을 해보면 일단은 조금은 더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량, 그러니까 인도량이 조금 회복했다라는 것 플러스 현대차, 기아가 이번 북미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해보면 월등히 다른 완성차 기업들보다 많이 지금 팔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 2025년도에도 이어지게 된다면 일정 부분의 단기 반등세는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의 어떤 구간에서의 손절 그리고 비중 축소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탑픽 준비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이에요? 그래도 결국 2차 전지 주의는 돌고 돌아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테슬라 밸류체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LNF라는 기업을 저는 우리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교환사채라든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주가하고는 크게 뭐 동떨어진 이야기들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수급이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수급 개선이 없다면 아무리 테슬라 밸류체인이다 할지라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 구간에서 손절가는 7만 원. 7만 원? 정확하게 좀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천천히 모아가셨다가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반등 시 목표가는 최대 11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시세가 나오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손절가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7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원 네. 챙겨볼게요. 자, 포인트 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전략인데 일단은 어제 밤에 전해졌던 소식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알리와 손을 잡았다. 네. 이커머스 합작법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좀 흐름이 나올까요? 오늘 결국에 시장이 빠진다면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요? 저는 물음표였습니다. 어제 이 뉴스를 보고. 네. 왜냐하면 이 뉴스가 나오기 한 6시간, 7시간 전엔 미국에서 네. 트럼프의 아들과 만났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사업은 중국과 한다? 이게 맞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시간 내에서 이마트가 이제 보여준 상승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 관련 주도 업종들에 대한 반등이 없다면 또 이렇게 뉴스 플레이에 국한되어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이제 힘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이 또한 단발적으로 좀 보셔야지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만약 상대가 네. 알리바바가 아니라 월마트와 코스트코였다면 이건 베팅을 해야죠. 엄청난 호재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기 테마적인 흐름을 좀 놓고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 한 1분 정도 있는데요. 오늘장 전략 환율이 무섭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시장 바라볼까요? 참 갈만하니까 뭐 계엄이니 탄핵이니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고 또 갈만하니까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고 속상한 건 이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만 안 가니까 그 얄미운 일본도 가고 네. 중국도 가는데 우리나라만 또 안 가? 이게 지금 국장에 투자를 하신 분들의 가장 속상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압박이 심하게 되면 결국 이 반도체 IT 투톱에 대한 수급이 끊긴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SK하이닉스만큼은 수급이 끊길지언정 그들이 HBM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과는 뚜렷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만약 수급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기업 테마적인 종목을 뭐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 매매가 다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중에 네. 지금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어려워서 흘러내리는 종목분들
실적이 여전히 탄탄한 쪽은 꼭 챙기셔야 한다. 대표적으로 저는 SK 하이닉스가 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전기와 같은 기업들까지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